은퇴 후 우리 시니어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후의 주거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노년 주거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실 우리 전문가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 책을 집필하신 고령 친화 환경 디자인의 선구자 김경인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께서 이 노년 주거 문제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게 되신 이 계기가 있으시다면? 제 문제였어요. 나 나이 들면 어디 가서 살지?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날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뛰다가 어느 순간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깜박깜박거릴 때는 건너지 말라는 신호구나. 옛날에 같으면 젊었을 때 같으면 뛰어서 건넜잖아요. 그러다가 계단도 오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이제 욕실에서 발생을 했어요.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이제 내 몸이 이미 우리 도시라든지 주거에 있어서 최적화되어 있지 않구나, 변화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애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공간이 좋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태어나면 침대는 어떤 걸로 하지, 조명은 어떤 걸로 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애가 좀 기어다닐 때쯤 되면은 다치지 않을까, 어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는 이렇게 좀 막아놓기도 하고, 그런 등등의 고민을 하는데 나이 들면서는 그런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떤 환경인지를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나서 이거를 알았지 젊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더 나이 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젊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현재 한국의 노년 주거 환경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대부분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 것인지라고 여쭤보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여기 살던 곳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이제 그 집이 좀 불편해지면 갈 수 있는 곳이 대안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는 실버타운 아니면 요양병원. 이런 대안이 너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실버타운은 지금 너무 고가인데다가 들어가려면 그나마도 대기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일단 들어가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들어가시는 순간 뭔가 죽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외할머니도 들어가신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그 배경에도 그 요양병원에서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걸어서 돌아가셨는데 3개월 만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상황에서도 3개월 만에 돌아가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일단 그런 실버타운하고 요양병원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우리가 중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이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요양병원조차도 굉장히 가기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이제 인구가 더 많아지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앞으로 이제 제 세대가 되면은 더 주거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집에서 살 수 있게끔 최대한 집이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실버타운을 많이 짓거나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요양병원이 좀 더 우리가 지금보다 환경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또 그 시설이 많아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대부분 집에서 살아야지 되거든요. 꼭 이렇게 사는 집 공간 이거 말고도 외부 공간조차도 노인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보도 환경이라든지 아까 신호등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안내 체계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노인들은 화장실 문제도 또 노인이 안 돼 보셔서 그러시지 이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화장실을 최소 2시간 단위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외출을 했을 때 2시간 내에 화장실을 갈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화장실 문제라든지 나왔을 때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이 선택지가 좁다라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외부 환경에서도 어르신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적다라는 문제도 있는데 또 이 책에서는 집이 또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나이 들수록 집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신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사고 중에 낙상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한 60% 이상 정도 되는데 그 낙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집이에요. 집에서 한 70% 정도 일어난대요. 저도 아까 욕실에서 약간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미끄러져서 뭔가를 하나 붙잡기는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점점 기능이 퇴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기가 힘들고 이게 착지가 굉장히 불안한데 특히 미끄러운 곳에서 착지가 힘들죠. 겨울에 이제 빙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가 저도 한 30년 정도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옛날에는 욕실의 타일의 기능이 지금보다는 덜 좋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아무리 미끄럼 방지 타일을 쓰더라 하더라도 지금 와서 쓸 경우에는 미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욕실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불을 다 끄고 자다 보니까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방향 감각을 잃으셔서 이제 화장실 갈 때 불이 없다 보니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발을 잘못 디뎌서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런 식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욕실과 침실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외에도 요즘에 아파트 인테리어다 뭐다 해가지고 거실에 돌 같은 그 재료로 그런 미끄러운 재료로 이제 쓰다 보면 거실에서도 이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주방도 미끄러운 타일을 쓰다 보면은 그런 데서도 이제 바닥으로 일어나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문턱을 다 없앴는데 문턱이 한 1cm만 올라오더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발끝을 부딪혀가지고 발가락 뼈가 부서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욕실에서 왜 샤워부스가 있는 곳에 약간의 단차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단차가 아주 높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가면 되고 내려갈 때도 인지를 하는데 약간의 단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발 신을 때 벗을 때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어딘가를 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의 아파트는 손잡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벗고 하다가 거기에서도 삐끗할 수도 있고 한 발로 지탱해서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이 가장 위험하다.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집에서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어르신들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집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시니어님들도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르신들이 전기세를 아끼신다고 그렇죠. 불을 다 꺼놓으세요. 어두컴컴하게 생활하시잖아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명이 너무 어두우시면 또 앞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부딪히거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조명도 엄청 중요합니다. 집에 불을 밝히시고 곳곳에 손잡이도 좀 설치를 하시고 넘어지는 사고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님 책에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집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야 하는 공간이지만 노인에게는 오히려 불안과 고독을 유발하는 장소가 될 때가 많다. 이처럼 노년이 되면 내 집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한 이유와 함께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으세요. 두 분이서 사시다가 한 분이 또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드셔서도 또 두 분이서 또 따로따로 사실 수도 있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까 따로따로 사는데요. 그래서 독거 노인이 굉장히 많으세요. 혼자 사시는 노인이 그 노인들 중에서 한 40% 정도 돼요. 꽤 많으시네요. 네,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집에 가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혼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우신 거고요. 또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노인이 되면은 관계가 단절이 돼요.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대화가 많거나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 좋은데, 교류를 하시면 좋은데, 그런 관계 단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을 하려면 공간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일단 집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거실 같은 데를 좀 더 오픈형으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로 한다든지, 티테이블이라도 두면 좋겠네요. 또 이제 관계의 변화에 있어서는 내가 나갈 수 있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작게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갔을 때 파골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골라에 가셔서 좀 수다도 떨으시고, 또 다른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거든요.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요즘 복지관 같은 데서 많이 하시니까 그런 데 가서 하신다든지, 또 봉사활동도 좀 하신다든지, 좀 더 나아가면 경제활동 같은 경우도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관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60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세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뭘 많이 하시냐면 자원봉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자원봉사 하는 데 중에서도 이게 명함이 나오는 자원봉사 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명함을 가지고 사시다가 이제 60이 넘으시면서 명함이 없다가 이제 자원봉사를 하시는 곳에서 명함을 만들어 주니까 뭔가 굉장히 작은 돈으로도 거기 가셔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속감도 생기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명함 하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구나. 요즘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짐 되면 안 되는데, 이 걱정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노년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자립이 있겠지만 저는 나이 들어서 늦게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인생 후르츠라는 일본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주인공이 건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하고 집을 지어서 약간의 텃밭이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정년퇴임을 하신 후에도 그 텃밭을 가꾸면서 사시면서 이제 뭐 책도 쓰시고 하세요. 근데 93세인가에 텃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고 낮잠을 좀 주무셔야 되겠다 하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무시기 전까지 텃밭을 가꾸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어쨌든 뭐 왕성하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립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ADL, 일상생활 능력이라고 해요.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화장실을 못 가시면 병원 신세를 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에 신세를 지셔야 되니까 자립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평상시에 이걸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지 됩니다. 최소 걷기.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걸으시라고 이제 많은 이제 매체들에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쓰는 훈련 같은 거를, 책을 소리를 내서 읽는 거 좋다고 해요. 아니면 필사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저도 사실 요리하는 게 싫어가지고 귀찮아서 실버타운이나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사나 이런 걸 보면서 밥을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음식을 하시던 게 대근육과 소근육을 사용하고 또 머리를 쓰는 작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 한 끼는 요리를 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